화려한 서울 한가운데 고층 빌딩이 빼곡하고 화려한 조명이 거리를 밝히는 곳에서 한적한 뒷골목에는 잊혀진 듯한 가난한 지역이 존재했다. 좁고 낡은 골목길, 금이 간 벽들, 그리고 겨울의 추위를 막아주지 못하는 오래된 지붕들. 그런 곳에 허름한 건물 꼭대기층, 작은 방 한 구석에서 리암은 조용히 책을 정리하고 있었다. 리암의 어머니, 엠마는 강인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일하며 두 아이를 키웠다. 남편이 떠난 후 생활비와 집세, 부담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4살 된 여동생 소피는 세상의 힘든 현실을 알지 못하고 천진난만하게 지냈지만 그녀 역시 궁핍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최근 들어 집세는 밀리고 있었고 부엌에는 말라버린 빵과 조금 남은 우유밖에 없었다. 배가 고파도 엠마는 항상 두 아이를 먼저 챙겼다. 그날 오후 리암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닳고 헤어진 신발을 신고 낡은 보도블록을 밟으며 천천히 걸었다. 오늘 저녁은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길을 걷던 리암은 문득 인도에 떨어져 있는 검은 가죽 지갑을 발견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조심스럽게 주워들고 지갑을 열어보니 지금껏 본 적 없는 거액의 지폐가 빼곡히 들어있었다. 은행카드와 함께 한 장의 사진도 보였다. 그리고 사진 속 인물을 보자 리암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찬원이었다. 이웃집의 낡은 TV에서 보았던 세계적인 가수. 그는 리암이 동경하던 인물 중 하나였다. 리암은 다시 지갑 속을 들여다보았다. 만약 이 돈을 갖는다면 어머니는 집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소피는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으며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될 터였다. 하지만 그 순간 어머니가 항상 했던 말이 떠올랐다. 우리는 가난해도 정직함을 잃어선 안 된다. 리암은 갈등 속에서 지갑을 꼭 쥐고 집으로 달려갔다.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자 엠마는 조용히 지갑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잘했어, 리암. 하지만 이건 우리 것이 아니야. 그녀는 지친 듯한 눈으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어깨를 감쌌다. 우린 이걸 주인에게 돌려줘야 해. 그러나 문제는 이찬원과 연락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전화도 없고 인터넷도 사용할 수 없었다. 한참을 고민하던 엠마는 갑자기 떠올랐다. 피터 씨네 카페로 가자. 그분이 도와주실지도 몰라. 리암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갑을 품속에 단단히 감쌌다. 혹시라도 이 결심이 흔들릴까 두려웠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른 채 이찬원은 서울 어딘가에서 자신의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당황해 있었다. 그의 지갑에는 단순한 돈뿐만 아니라 소중한 추억들이 담겨 있었다. 가족 사진, 어머니가 직접 써준 편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들어 있었다. 엠마와 리암이 카페에 도착하자 주인인 피터 씨가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맞았다. 엠마? 오랜만이군. 무슨 일이지? 엠마는 미소를 지으며 사연을 설명했다. 피터 씨는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인터넷을 검색해 이찬원이 매니저 이메일을 찾아냈다. 리암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피터 씨에게 부탁했다. 이찬원 가수님, 저는 리암이라고 합니다. 우연히 당신의 지갑을 주었습니다.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보낸 이 작은 메시지는 앞으로 그들의 인생을 바꿀 일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벽에 걸린 시계가 천천히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흐르고 리암의 작은 방은 긴장감 넘치는 기다림 속에 잠겨 있었다. 리암은 낡은 의자에 앉아 피터 씨의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조금 전 그는 중요한 메시지를 보냈다. 이찬원 가수님, 저는 리암이라고 합니다. 우연히 당신의 지갑을 주었습니다.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짧고 간결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의 깊은 갈등과 고민이 담겨 있었다. 창밖에는 서울의 밤하늘이 내려앉고 가로등 불빛이 빈민가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리암은 계속 지갑 속의 돈을 떠올렸다. 밀린 집세, 부족한 식량, 피곤한 얼굴로 돌아오는 어머니의 모습.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따뜻한 눈빛과 늘 해주던 말이 머릿속을 스쳤다. 우린 가난해도 정직함을 잃어선 안 돼. 그 말이 리암의 가슴 깊이 새겨졌다.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울려 퍼졌다. 리암은 깜짝 놀라며 피터 씨를 바라보았다.
피터 씨가 전화를 받으며 표정이 놀란 듯 변했다. 여보세요? 네, 맞아요. 이 아이가 이찬원 가수님의 지갑을 찾았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고 이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리암을 바라보았다. 내일 아침에 만나고 싶대. 리암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정말 별표 이찬원 별표를 만날 수 있다니.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가수를 직접 본다는 생각에 설렘과 긴장이 뒤섞였다. 어머니가 리암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넌 올바른 선택을 했어. 리암, 엄마도 함께 갈게.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리암과 어머니는 작은 집을 나섰다. 리암은 지갑을 꼭 쥐고 있었다. 혹시라도 잃어버릴까 봐 불안했다.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약속 장소로 향했다. 도착하자 검은색 고급차가 카페 앞에 세워져 있었다. 차 문이 열리더니 슈트 차림의 남자가 내렸다. 그 뒤를 따라 익숙한 얼굴이 모습을 드러냈다. 리암의 심장이 다시 한번 빠르게 뛰었다. 별표 이찬원 별표이었다. 그는 무대에서 보던 화려한 모습과 달리 편안한 차림새였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이찬원은 리암을 보고 친근하게 다가왔다. 네가 리암이구나.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리암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지갑을 내밀었다. 네, 여기 지갑이에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찬원은 지갑을 받아 열어보았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감사의 눈빛으로 리암을 바라보았다. 고맙다, 리암. 너는 이 지갑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를 거야. 리암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이찬원은 리암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넌 정말 멋진 아이야. 서울의 아침 공기는 맑았지만 이찬원의 마음은 복잡했다.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집이 힘들어서. 하지만 엄마가 옳은 길을 가라고 하셨어요. 리암의 말에 이찬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어머니인 엠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오랜 피로와 고단함이 묻어났다. 이찬원은 조용히 물었다.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리암은 대답했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는 동정을 받고 싶지 않았다. 그저 사실을 이야기했을 뿐이었다. 이찬원은 한동안 침묵하더니 갑자기 말했다. 그럼 아침 식사는 내가 대접할게. 너희에게 감사하고 싶어. 리암은 놀란 듯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엠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세 사람은 근처의 카페로 들어갔다. 식사를 하면서 이찬원은 리암의 이야기를 들었다. 힘든 생활, 부족한 기회, 노래를 배우고 싶지만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꿈. 이찬원은 조용히 듣다가 마침내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리암,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리암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이찬원을 바라보았다. 이찬원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지갑을 찾아준 것도 고맙지만 넌 정말 좋은 아이야. 그리고 난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돌아와야 한다고 믿어. 리암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몰랐다. 이 만남이 그의 인생을 바꿀 거라는 것을. 리암은 아직도 자신에게 벌어진 일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지금까지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이찬원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운 지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자신이 이제는 유명한 가수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긴장된 손길로 물잔을 쥐고 있는 리암의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나왔다. 설렘과 긴장감이 동시에 느껴졌다. 이찬원은 리암이 긴장한 것을 알아차린 듯 미소 지으며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고 조용히 물었다. 리암, 너는 왜 지갑을 돌려주기로 결정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리암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숙였다. 사실 처음엔 이걸 그냥 가져야 하나 고민했어요. 우리 집이 너무 힘들어서. 엄마는 집세 걱정을 하시고 여동생 소피도 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엄마는 항상 바른 길을 가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어렵더라도 옳은 선택을 해야 한다고요. 이찬원은 조용히 리암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아이가 얼마나 큰 갈등을 겪었는지 느낄 수 있었다.
자신도 어릴 때부터 꿈을 위해 고생하며 자라왔기에 리암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리암의 어깨를 살며시 두드렸다. 정말 멋진 엄마를 두었구나. 그리고 너도 참 대단한 아이야. 세상에는 너처럼 정직한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해. 리암은 얼굴이 붉어졌다. 이런 칭찬을 들을 줄은 몰랐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다. 분위기가 점점 편안해지면서 이찬원은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노래를 하며 겪은 어려움,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그리고 끝까지 꿈을 쫓았던 과정. 리암은 숨죽이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찬원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한 인생 이야기였기에 더욱 가슴 깊이 와닿았다. 아침 식사가 끝나갈 무렵 이찬원이 갑자기 말했다. 리암, 너희 집을 한번 방문해봐도 될까? 리암은 깜짝 놀랐다. 우리 집이요? 하지만 너무 작고 별건 없어요. 이찬원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네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가족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엠마도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찬원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꺼이 환영해요. 그들은 함께 리암의 집을 향해 걸어갔다. 서울의 작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간 집은 오래된 가구들, 단출한 주방, 한쪽 구석에 걸려있는 몇 벌의 옷들로 가득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식탁 위에는 간단한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비록 크고 화려한 집은 아니었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따뜻함이 느껴졌다. 이찬원은 리암을 바라보며 말했다. 네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것 같아. 힘들었을 텐데 정말 잘 버텼구나. 리암은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저와 소피를 위해 늘 최선을 다하셨어요. 저는 우리 가족이 자랑스러워요. 엠마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사랑과 정직함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이찬원은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가족이 얼마나 강하고 따뜻한지 알게 되었다. 이찬원은 리암에게 다시 한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는 앞으로도 네가 지켜온 가치를 잃지 말고 계속 나아가야 해. 내 안에는 큰 가능성이 있어. 리암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순간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작은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리암, 소피 그리고 엠마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찬원은 엠마를 바라보며 존경하는 눈빛을 보냈다. 정말 훌륭한 어머니세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두 아이를 지켜내고 계시잖아요. 엠마는 미소 지으며 조용히 답했다. 부모라면 다 그렇죠. 우리는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아이들에게 정직함과 사랑을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찬원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리암을 바라보며 물었다. 리암, 너는 꿈이 뭐야? 리암은 순간 망설였지만 결국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노래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돈이 없어서 레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찬원은 잠시 생각에 잠긴 뒤 환한 미소를 지었다. 만약 내가 도와줄 수 있다면 너는 내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겠니? 리암은 숨을 멈추고 이찬원을 바라보았다. 정말요? 저도 노래를 배울 수 있는 건가요? 이찬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가 좋은 음악 아카데미에 너를 등록시켜줄게. 네가 진심으로 꿈을 이루고 싶다면 난 너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리암은 믿을 수 없었다.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기쁨에 차 환하게 웃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열심히 할게요. 엠마도 감격에 찬 눈으로 이찬원을 바라보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찬원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보답할 필요 없어요. 오늘 저도 리암에게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정직함과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가치라는 거려. 리암은 그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았다. 그의 작은 결정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날이었다. 리암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이찬원과의 운명적인 만남 이후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단순히 가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는 자신이 한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꿈을 쫓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삶은 항상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그의 이야기가 퍼지면서 예상치 못한 위험이 그를 따라오기 시작했다. 리암과 이찬원의 이야기는 빠르게 SNS와 언론을 통해 퍼졌다. 가난한 소년이 우연히 좋은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준 감동적인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명을 주었다. 하지만 유명세는 좋은 일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었다. 리암이 살고 있는 서울의 동네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몇몇 청소년들이 이 소식을 듣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리암의 정직한 행동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지갑 안에 들어있던 돈에만 신경을 썼다. 어느 날 저녁, 리암은 이찬원이 등록해준 음악 아카데미에서 첫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그런데 누군가가 뒤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발걸음을 빠르게 했지만 뒤에서 들리는 발소리도 함께 빨라졌다. 그가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당겼다. 야, 꼬맹이, 네가 요즘 잘 나간다며?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앞에 서 있는 건 리암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청소년 3명이었다. 그들의 눈빛은 위협적이었다. 우리랑 좀 나눠야 하지 않겠어? 리암은 두려움을 감추려 애썼다. 저는 돈이 없어요. 지갑은 전부 돌려줬어요. 그러나 한 녀석이 비웃으며 말했다. 뭐, 우리가 바보인 줄 아냐? 지갑 안에 돈이 많았다던데 네가 한 푼도 안 챙겼다고? 리암은 속으로 손을 꼭 쥐며 용기를 내 말했다. 정말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믿기 어렵다면 이찬원 형에게 물어보세요. 이찬원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그들은 순간 당황한 듯했다. 아무리 자신들이 거리에서 힘을 써도 유명한 가수와 엮이는 것은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냥 물러나기에는 자존심이 상하는 듯했다. 그중 한 명이 한 걸음 다가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 요즘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니야? 이 동네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잊은 거냐? 그가 밀치는 순간 리암은 바닥에 쓰러졌다. 순간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다음 공격을 예상했지만 갑자기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만해라. 그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고 리암도 고개를 들어보았다. 어두운 골목에서 한 남자가 걸어나오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은 낯설지 않았다. 이찬원의 매니저였다. 여기서 당장 사라지는 게 좋을 거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렬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순간 머뭇거렸다. 결국 욕설을 내뱉으며 뿔뿔이 흩어졌다. 리암은 아직도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매니저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괜찮니? 리암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그런데 왜 여기 계신 거예요? 매니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찬원 형이 걱정하셨거든. 네가 안전한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하셨어. 리암은 순간 벅찬 감정을 느꼈다. 이찬원이 이렇게까지 신경 써줄 줄은 몰랐다.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이찬원 형에게도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매니저는 리암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하지만 명심해. 세상에는 네가 한 착한 일을 좋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 때로는 시기와 질투로 너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생길 거야. 하지만 절대 두려워하지 마. 리암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알았다. 이제 두려움에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이 받은 기회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앞을 바라보았다. 골목 너머 가로등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이 그를 향해 길을 비추고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을 것이었다. 리암은 골목에서의 사건 이후로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날 밤 이후로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찬원이 그를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를 돕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리암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자신을 위해, 어머니를 위해, 소피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꿈을 위해. 이찬원이 마련해준 음악 아카데미에서의 훈련은 점점 더 힘들어졌다. 하지만 리암은 한 번도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훈련에 집중했다. 발성, 음정, 리듬 감각, 모든 동작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익히려고 노력했다. 그는 이 기회를 절대 낭비할 수 없었다.
이찬원은 종종 연습실에 찾아와 그를 지켜보았다. 때때로 직접 노래하는 법을 가르쳐주기도 했다. 노래는 단순히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야. 리암, 가장 중요한 건 마음과 감정이야. 이찬원의 말을 들은 리암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단순히 뛰어난 가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어느 날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리암은 한 남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그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안녕, 리암. 나는 한 유명 기획사의 담당자야. 너를 지켜봤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 리암은 깜짝 놀랐다. 정말요? 제가 그 기획사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에겐 재능이 있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네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이야. 우리 기획사에서 너에게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고 싶어. 리암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주위를 둘러보던 리암은 멀리서 자신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는 이찬원을 발견했다. 내가 말했잖아, 리암. 네가 최선을 다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리암은 기쁨에 차 이찬원을 꼭 껴안았다. 형, 정말 감사해요. 형이 없었으면 저는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이찬원은 리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니야, 리암. 이건 네가 이뤄낸 거야. 나는 단지 문을 열어줬을 뿐이고 네가 스스로 걸어 들어온 거지. 리암이 공식적으로 기획사와 계약을 맺은 날, 그의 삶도 함께 변화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무리하게 일하지 않아도 되었고 소피는 예쁜 옷을 입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작은 집도 조금씩 정리되고 새롭게 단장되었다. 이찬원은 여전히 그를 챙겼고 가끔 연습을 보러 오기도 했다. 때로는 단순히 함께 밥을 먹으며 인생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리암에게 이찬원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다. 그는 리암의 인생을 바꾼 형이자 멘토였다. 리암이 기획사에서 훈련을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그는 점점 더 발전하고 있었다. 연습실에서는 자신보다 더 경험이 많은 연습생들과 경쟁해야 했고 때로는 벽에 부딪히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이찬원의 말을 떠올렸다. 포기하지 마. 실패할 때마다 배우는 거야. 네가 계속 나아가기만 하면 언젠가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 그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기획사에서 열린 첫 공식 오디션 무대에서 리암은 놀라운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심사위원들의 찬사를 받았다. 공연 후 이찬원은 직접 공연장을 찾아와 리암을 축하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리암, 더 큰 무대가 널 기다리고 있어. 리암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형이 가르쳐준 것들을 잊지 않을게요. 저도 형처럼 훌륭한 가수가 되고 싶어요. 이찬원은 웃으며 말했다. 너는 이미 훌륭한 가수야. 그리고 앞으로 더 빛날 거야. 리암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기적 같았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 기적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앞에는 끝없는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고 그는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